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제 하우스 이제 정리를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제 별명이요, 몽둥이 사랑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에게 제가 겪어온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무가 완성목을 주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소재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처음 몽둥이 때부터 나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약 한 90% 정도는 제가 고가의 나무를 사질 않고 다 몽둥이 때부터 만들어가는 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재를 살 때도요, 다 장애성이 있는 소재만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나무, 새 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주도 황피느릅. 자,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나무거든요. 황피느릅과 또 이 장수매, 장수매 한 접과 또 이 제주 황피느릅 직간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 해 동안 일부러 계속 이렇게 도장을 다 시켰었습니다. 얘도 제가 손질을 전혀 하지 않고 도장을 시켰고, 또 얘도 도장을 시켰고, 또 얘는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서 구입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몽둥이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둥이 이제 몽둥이로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어느 때가 좋냐면은요, 물론 뭐 1월달 정도에 물론 잘라도 좋지만 지금 최소한대로 분갈이 전에는 다 몽둥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나무가 이제 겨울 내내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이 몸통에 힘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분갈이 때까지 기다려서 막 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의 몸통이 다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서 그 몸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눈들을 불러내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후나 열흘 후부터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요, 이 나무 한 점 한 점을 몽둥이를 만들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이 나무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황피느릅인데 수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런 나무들을 완성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몽둥이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이 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늘게 가다가 끝에서 이렇게 많이 뭉쳐 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는 굉장히 가늘데 여기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도 쓰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가지도요, 이 고태감이라든가 이 가늠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도 쓸 수가 없고, 또 이 가지는 너무 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줄기보다도 더 두꺼워질 수 있는 너무 젊기 때문에 더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가지도 너무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잘라보면은요, 이 나무에 선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나무에 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런데 저는 또 이 나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거 S자거든요. S자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여기 굵기와 여기 굵기 맞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굵기가 똑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요, 지금 남아있는 눈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나무를 그냥 직간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이렇게 바짝 자르고, 이 몽둥이를 만들 때는요 이런 것까지 다 잘라줘야 돼요. 이것도 잘라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게 몽둥이를 한번 만들면은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이 가지를 쓰려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오는 세력이 이리 가기 때문에 몽둥이 만들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완전히 다 잘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선을 한번 보자고. 저는 나무가 좌측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죠? 아까는 이렇게 가서 다시 와서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나중에는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좌측으로 가서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에서 하나 눈을 받고 싶다는 얘기,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여기를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요 여기 탄내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좀 뭐 2cm 정도나 남겨 두어서 이 부분에서 눈이 나오면, 자, 제가 한번 첫살 한번 걸어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무가 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눈은 이 부위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약 한 2cm 정도 남겨놓으면은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눈이 틀 것이고, 여기에서도 눈이 틀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눈이 트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원하는 순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 놨을 때 또 이 상처 치료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느릅은요 눈이 또 잘 나와요. 그리고 상처를 굉장히 잘 아물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 500원짜리 이하의 그러한 상처는요 굉장히 잘 아물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한번 자른 부분은요 이 예리한 칼로 바짝 좀 깔끔하게, 자, 이거 잘라주고, 또 여기도 위에도 이거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기온화를 발라줘야지 물이 침투가 돼 습기나 물기가 이게 들어가지 않아야 이 나무가 속까지 탄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상처 치료를 다 해줍니다. 이 부분도, 또 여기도. 자,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요 이 나무가 아무 그러한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 나무가 한 2~3년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영이 나오거든요. 제가 원하는 눈은, 자, 이 정도에서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한번 가서 여기서 모양새를 삼각형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 줄기를 자른 것만큼 뿌리도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여기에 있는 가지나 모든 걸 다 잘랐는데 나무가 죽을까 봐서 뿌리를 안 자르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뿌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줄기를 자른 것만큼 뿌리도 많이 재단을 절단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약 한 열흘 후 정도에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 이어가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옵티실이나 HB101을 이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엽수를 해주면은요
이런 데 숨어 있는 이런 그 자마들이라 그러거든요. 맹아나 자마들이 나와서 그 순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에서 많은 눈들이 발생이 되는데, 꼭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눈이 굉장히 어린 거를 갖다가 꼭 필요한 눈만 남기고 잘라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나무가 더 건강하게 조금 좀 더 그 눈들을 키운 후에 그 눈들이 건강해지면 내가 필요로 한 눈을 남기고 그 눈으로 나무를 만들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황핀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 아까 그 상태로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었고, 다음번에 이제 장수매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수매 이게요, 이 한 나무거든요. 제가 약 한 10년 동안 거의 완성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몽둥이를 만들었었어요. 그 3년 동안 제가 를 잘 자르지 않고 그냥 무성하게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완성목이었었는데요. 그 장수매는 한번 나이가 먹으면은요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몸통을 더욱더 비대하게 굵히고자 그 늙은 그 완성목 줄기들을 다 잘라버리고 소위 이렇게 많은 순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눈을 가지고 제가 철사 곡을 넣으려면은 거기 철사 수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원하는 바대로 많이 나무들이 이제 굵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줄기를요, 약 한 2cm 정도 다 잘라버려요. 자. 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이따 자르면은 이런 거에 장수매에 대해서 삽목을 해도 삽목이 상당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아깝긴 아깝네요, 이게. 일단은 제가 너무 나무가 이 삽목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저기 하도록 하고, 지금 몽둥이 일단 만들어 볼게요. 참 얼마나 잘생겼는가. 자, 이렇게 이렇게 몽둥이로 자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손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요, 특히 장수매는 늙은 가지는요, 거기 복원력이 원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철사로 곡을 넣어서 수영을 잡아놨다 한다도요, 이 철사를 풀게 되면 다시 복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몽둥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지금 이 나무가 이렇게 제가 젊은 아까 순들로 계속 도장을 2년 동안 도장을 시켰기 때문에 목대가 이렇게 많이 굵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나무를 한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늙은 줄기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목대가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목대를 굵히기 위해서 여지껏 2, 3년 동안 제가 희생지를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두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갈이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눈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또 장수매는 저목성이기 때문에 이런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짝 잘라줘야 돼요. 이게 명자나 장수매 같은 경우에는 정화후세성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부가 더 굉장히 발달이 돼서 이 새로운 뿌리 부분에서 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얘네들이 세력을 다 뺏어 먹으니까 이 뿌리 쪽에 나온 것들은 바짝 좀 잘라 주어서 상부에, 내가 이 상부에서 주로 눈이 많이 발생이 되도록.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몽둥이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몸통 스프레이로 이제 몸통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멋진 나무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이런 이끼나 그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제가 대충 한번 정리해 놓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10년 전 사진을 내가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이 나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요, 10년 전에는요, 이런 것들이 굵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굉장히 가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같이 계속 도장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굵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줄기가 힘을 계속 받으니까 이 몸통이 굵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요, 자르지도 않고 희생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한 몸통이 되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죠? 자, 다 붙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이 나무를 더 잘 키우려면은요, 이 자꾸 잘라대는 것보다도 이렇게 방치시키는 거. 자, 보십시오. 자, 한 몸통을 다 붙어버렸어요. 자, 한 몸통에 지금 한 몸통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나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것도 이제 제가 다다음 주 약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좋은 화분에 배양분에 심어서 그 눈들을 가지고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이 나무의 변화 과정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돼가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제가 이제 또 다 만들어 놓고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한번 자른 부분들은요, 이렇게 기운화로 상처 치료제를 좀 발라주어서 이 나무들이 더 이상 타내려 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다 발라주는 게. 자, 아까 막 무성했던 줄기로는요, 나무가 더 이상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러한 모든 줄기들을 다 이제 희생지를 썼고, 이 몸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손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이걸 자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제가 이제 원하는 바까지 이 몸통이 많이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몽둥이를 만들어서 이제 몸통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이제 줄기 만드는 건 또 금방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가 또 장수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조만간 이 장수매를 잘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장수매는요, 또 뭐 장가지 받는 거라든가 세력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장수매는 거름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를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몽둥이 완성목이 돼 있던 걸 몽둥이를 만들면서도요, 참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완성목 줄기만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몸통을 한 몸통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람한 나무를 만들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 자른 거거든요. 자, 얘네들이 세력을 굉장히 물을 많이 올리니까, 그죠? 세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몸통이 굵어지지, 예전에 늙은 나무에서는 이렇게 몸통이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약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참 이 멋진 나무가 돼갈 수가 있어요. 물론 밭에서도 이렇게 굵힐 수 있겠지만은 이 화분에서 굵히는 방법은 이렇게 때로는 방치를 시켜서 이렇게 줄기를 굵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약 2년 전에 이제 취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봄에 이게 취목을 땄어야 되거든요. 자, 이 뿌리 부분이 굉장히 못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취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봄에 좀 취목을 딴다 그러죠. 이 분에 옮겨 심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왜 이렇게 또 도장을 시켰느냐,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취목하고서도요, 이 평근이 생긴다 그러졌거든요. 취목을 했을 때 뿌리가 팔방 뿌리가 안 내리고 평근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취목을 했었을 때는 이런 줄기들을 왕성하게 이제 키워서 뿌리가 많이 내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취목했다고 사람들이 이런 줄기를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요, 팔방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곧 뿌리와 줄기는 서로 비례를 해서 줄기가 자라주는 것만큼 뿌리가 굵어지고 많이 나와주는데, 취목을 해놓고 눈 하나만 달랑 키웠을 때는요, 평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은 몸통 부위에서요, 눈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너무 직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쓸까지만 빼놓고는 제가 이제 이것도 다 바짝바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녹지거리를 해가면서 가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일단은 조금 1cm씩만 넘겨놓고 한번 잘라보고 또 수영을 보아가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나무에 선을 볼 수가 없거든. 자, 이것도 완전히 몽둥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제가 이제 그 수영을 가고 싶어 하냐면은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가서 이쪽에서 수간부를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를요 여기에 나오는 눈을 써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에도 가지 하나 받고 이쪽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지. 자, 이것도 조금 뭉칠 우려가 있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네 이미. 여기도 뭉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여기도 이게 나무를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 상처 치료를 확실히 해줘야 이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물면서요 이 보기 좋게 아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지를 자르고 나서 상처를 잘 깨끗하게 치료해주지 않으면은요 이 나무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지 못해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나오니까 이건 바짝 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눈은 어디냐,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는 조금 길게 남겨뒀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서 눈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처 치료를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몽둥이 만들어냈네, 몽둥이. 그런데요 제 이제 예전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이 몽둥이가 돼 가지고요 이 나무가 완성이 됐을 때는요 이 나무요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몽둥이만 돼 있어도 아까 그 무성한 가지로 나무를 만들어 갔을 때는요 오히려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큰 마음은 먹고 이렇게 모든 가지를 잘라서 몽둥이로 만들었을 때 새 순으로 만들게 되면은 뭐 10년보다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요 나무가요 새 나무가 다 이 몽둥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지금은 이제 제가 약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수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나무 줄기를 자른 것만큼 뿌리도 잘라서 분에 올리면서 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무 가지를 자를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잘라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그 많은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눈들이요, 그 가지들이 눈을 다 내밀어 버리잖아요. 그럼 나무가 다 힘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몽둥이를 만들지 않고 이미 눈이 텄을 때에 가지를 잘랐을 때는요, 건강한 눈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나 이렇게 댓글로 많이 문의를 하는데요. 이 거름은 언제 주어야 되느냐고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3월 달부터 주면 됩니까? 뭐 3월 중순부터 주면 됩니까? 4월부터 주면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식목일 날부터 거름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봄거름은 조금 약하게 주는 것이 좋고 가을거름을 충실하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2월 중순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분갈이를 슬슬 시작하잖아요. 이제 꽃샘 추위도 이제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화분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제가 승전화분 원장님하고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고, 또 승전화분 원장님께서요, 일반 분재원보다도 더 많은 나무들을 만들면서 꼭 그 식물에게 굉장히 좋게끔 화분을 만드는 화분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화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승전화분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승전화분 원장님께서요, 이 나무를 직접 그 배양을 하면서 이 분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얼마만큼 물이 잘 빠지는가 그런 것도 계속 그분이 연구하고, 또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오로지 돈 부담도 그 하나의 작품성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경기도 일대에 이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하게 화분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화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들이 수시로 이 변화 과정들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언제가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야 좋은가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